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2021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저희 온라인 박람회 지금 닥터 프렌즈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진짜 놀랍지도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코너가 따뜻한 마음 상담소인데 좀 사이다 마음 상담소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사이다 같다. 미지근한 사이다. 이번 사연은 또 우창호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또 바로 사연, 굿땡땡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 저의 직업은 작업치료사입니다. 저는 몇 달 전 남자 클라이언트에게 멱살을 잡히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분들에게 이 일을 바로 알렸지만 폭행한 클라이언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말뿐 괜찮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저와 마주치면 상사분들은 피하기까지 하셔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이상을 그 클라이언트 목소리를 들어도 숨이 막히고 뾰족한 물건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업무에도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내방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내방을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직장도 그럭저럭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역치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 때면 이전처럼 너무 힘들어지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겁도 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정작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아프고 산다며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별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 와, 근데 너무 이거는 좀 회사의 대처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이나 어디 식당이나 어디나 있잖아요. 근데 좀 이런 데서 항상 저 느끼는 게 이런 정말 직장의 대처, 그 병원의 대처, 상사의 대처가 너무 아쉽고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뺨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특히 나와 같이 일해주는 우리의 동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 함께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해를 가한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진짜 대응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가 다쳤으면 이거는 뭐 동료한테 행한 폭행은 마치 나한테 행한 폭행처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연을 또 보면은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보단 이제 정신과에 갈 정도로 많이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뭐 이 정도 일로 가도 되나 이런 거랑 좀 진료를 좀 망설이는 듯한 그런 고민들을 좀 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이 정도로 이비인후과 가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 중에 누가 뭐 이런 걸로 병원을 왔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맞아. 진료 보지. 그치. 정신과는 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과 의사들은 환자분이 왔을 때 이분이 정말 아픈 건지 정말 큰 병인지 큰 병이 아닌지를 이제 정말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가도 되나 안 되나 이 망설일 때는 실제로 가서 정말 괜찮아서 내 병이 좀 약해서 좀 잠깐 다니고 말 정도면은 좋은 거고 실제로 그게 큰 병의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방을 망설이는 거는 어떤 마음의 병 혹은 진짜 몸에 있는 병을 키우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정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펄펄 열이 나야 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콧물만 조금 나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낙 선생님 말대로 뭐 의사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잘 오셨네 그러고 드리고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큰 치료가 필요 없으면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만 다니다가 진료를 받으시는 거고 생각보다 좀 큰 병이면 더 심해지기 전에 우창호 선생님 말대로 빨리 와서 다행이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유독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사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마음 상담소 이거 뭐 이런
이제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운영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런 박람회도 개최하고 하는 이유가 좀 이런 어떤 인식 개선들, 정신과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추는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또 진료 기록에 대한 그런 고민? 예. 왜 그거 남나? 네. 기록이 남았을 때 네, 뭐 네.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 네. 기록이 남는데 2개 남아요. 병원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2개 기록이 남거든요. 병원에 남는 기록은 뭐 예를 들어 이낙준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와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선 이낙준 잠이 안 옴. 무슨 약 처방 이렇게 되고 뭐 또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그 약이 효과 있었어요? 그럼 효과가 뭐 없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는 의무 기록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제 이낙준 선생님이 본인 부담금을 내지만 또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이 기록을 보내는데 어떤 걸 보내냐면 이낙준 불면증 그리고 어떤 약 처방 이런 정도예요. 그 전체 어떤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뭐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또 공단이잖아요. 이게 뭐 그냥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기록들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요. 병원에 있는 기록을 예를 들어 이낙준이 저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이낙준 어머니나 아내가 오셔서 이낙준 기록 좀 달라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정보는 본인이 와서 떼지 않는 이상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어디에 유출되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알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거죠? 뭐 직장 동료들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이시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뭐 조회해보거나 이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에 대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오해들.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정신과 약이라고 더 부작용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꼭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약을 거부하면서 이 약 먹으면 나 멍청해진다고 이런 말을 중독이 되는 것처럼 못 끊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중독을 다루는 과가 정신과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중독을 끊을 겁니다. 다양한 중독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약물 중독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한 대로만 복용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정신과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더 심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신과 약 중에는 뭐 어떤 약은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 어떤 약은 식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약은 식욕을 올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환자분마다 이제 증상에 따라 부작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은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하는 약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과에도 다 있으니까 너무 그런 공포심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개원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맞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지금 약을 끊는 환자분들이 지금은 한 30-40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명의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아지는 질환들이 어필한 거죠, 지금? 아니요. 이거는 편집할 거야. 질환마다 특성이 다른 거지 정신과 무조건 평생 치료받고 평생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가는 병원에 의사랑 나랑 안 맞지 않을까. 그거 많이 신경 쓰시죠. 네, 이것 때문에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 고민을 하시다가 맞아요. 좀 내원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또 뭔가 정신과 의사는 뭔가 좀 또 그런 생각들이 개팍할 것 같고 뭔가 저 사람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뭔가 음흉할 것 같고 이런데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나랑 잘 맞는 의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몰라요. 이게 아무리 뭐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하고 뭐 TV 많이 나온다고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이라고 다 나한테 맞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실제로 뭐 유튜브 보고 저한테 오셨지만 실망하고 딴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고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의사를 찾는데 일단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특히 정신과는 환자분들이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났어. 근데 별로야. 그러면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 앞에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 맛없다고 평생 떡볶이 안 먹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떡볶이집 찾지. 병원을 선택하는 건 또 환자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나라처럼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렇죠.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동네 병원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선택지가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연을 보내주신 구땡땡님 일단 이거는 오셔야 됩니다. 뭐 지금 힘들잖아요. 네, 직장에서 뺨을 맞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큰 상처를 겪었는데 뭐 저도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요. 잠도 안 올 것 같고요. 왜냐면 신체적 폭행은 정말 많은 모욕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의 대처도 너무 실망스럽고 심지어 날 지켜주지도 않았어 우리의 집단이. 그러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은 뭐 이 사연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만이라도 힘들다면 가시면 좋겠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구땡땡님 꼭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좀 맞는 선생님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